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금일 종목 리뷰는 후성이고요. 후성도 작년 8월 5일 날 영상을 찍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추석까지 지켜보다가 정리할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뉘앙스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즘에 다시 이제 후성이 관심을 보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블로그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 캡처했던 모습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작년 2월에 추천하자마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뭐 한 40~50% 빠졌던 종목이고, 추가 매수를 해서 겨우 한 마이너스 20%대를 유지했던 종목이고요. 예전 블로그 캡처를 가볼게요. 거기 보면은 추천하자마자 10% 상승했고, 그 이후로 절벽으로 떨어졌다라고 제가 블로그에 써놨네요. 추천드리고 요날 하루 딱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9,700원에서 4,600원까지 그냥 끊임없이 하락을 합니다.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고 한 두세 번 추가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썼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후성은 분명히 더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언제인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모임분들에게는 여름에 날아갈 거다, 추석 전에 날아갈 거다, 한 번은 분명히 날아간다, 이런 걸 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고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한 번은 날아간다는 얘기가 언제 날아간다 확답은 못하지만은 분명히 한번 강하게 상승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후성이 정말 편하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추석까지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존버를 할지 실수를 인정하고 매도할지는 그때 결정하겠다, 아주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캡처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후성은 계절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8월이나 9월이 되면 후성은 항상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블로그랑 유튜브에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당연히 스터디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 후성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전해질, 그리고 반도체 소자, 그리고 후성의 정말 주종목은 냉매가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것도 블로그 캡처본인데, 당시의 추천 포인트는 국민연금이 그때는 7%를 가지고 있었고 여름에 무척 강하다, 주봉을 보면은 여름마다 엄청 강했다, 요것만으로도 이렇게 여름에 휴가비를 챙길 수 있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주식이란 것이 100%가 없기 때문에 또 세상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020년 8월 말부터 요때가 최고 고점이 9월 7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거의 뭐 수직으로 그냥 날아가 버렸었고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후성도 계속 비실비실 내려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다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후성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테마랑 같이 엮이기 때문에 이 테마도 여러 개가 엮이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출 구성 보면은 후성은 그냥 냉매가스 자체로만 매출이 굉장히 컸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주주 정보를 보시면은 김용민 외 10인이 거의 50% 지분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은 작년보다 좀 떨어졌네요. 7%에서 지금 5.87% 갖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아무 회사나 들어가지 않고, 국민연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후성 재무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오전 11시 기준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최고가가 14,000원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9,000억이고 조금 오르면 이제 1조가 되겠죠. 그리고 외인이 한 5% 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PBR은 4.19고요. 그리고 작년 재무를 보면은 뭐 코로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영업이익은 흑자였지만은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였고, 그리고 매출도 비슷했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순이익률이나 뭐 ROE 이런 거 당연히 다 안 좋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평범하고, 당좌 비율도 평범하고, 유보율도 평범보다 못하는 수준의 기업이고요. 재무는 그냥 막 썩 좋은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고, 작년에 수익 난 것은 없는데 주가는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퍼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PBR은 5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배당금이 아주 약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랑 2022년까지 2차전지 섹터까지 다 잘 돼서 재무적인 부분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수급도 지금 최근에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뭐 최근 1, 2주를 봤을 때는 수급이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반등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리포트를 보면요, 이제 후성과 중국의 얘기가 많고 2차전지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공장 증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후성의 수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여기서도 2차전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은 삼성 반도체랑 SK 하이닉스 등의 중국 공장에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증설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이야기 있고 마진율이 무척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좋다는 이야기고요.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눌릴 때 잘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후성 월봉이고요. 후성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좀 사이클이 뭐 3, 4년 간격으로 오르락 내리락, 4년간 하락, 5년간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그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후성을 보게 되면요. 2017년에 보면은 여름에 굉장히 올라갔었죠. 이때도 2018년에도 보면은 8월에 굉장히 상승합니다. 2019년도 예외 없이 7월에 굉장히 상승했고요. 작년도 9월에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성은 여름에 굉장히 강한 계절성을 띠는 종목인데요. 올해 그것이 깨졌어요. 올해 1월에 굉장히 뭐 한 14,000원까지 상승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좀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 후성의 여름마다 주가가 상승했던 계절성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다 2차 전지와 중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강했지만은 2차 전지로 인해서 또 수시로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더 긍정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최근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밑꼬리 길게 달고 이게 말아 올렸거든요. 저는 좀 이런 부분도 좋게 보입니다. 후성 일봉으로 가볼게요.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검정색 이평선이 2년 이평선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 깼었죠. 근데 여기서는 2년 이평을 나름 잘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긴 밑꼬리 달고 2년 이평에 점을 찍고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그런 분들 은근히 많이 봤거든요. 241선, 481선 깨면은 매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후성 같은 경우는 481선 깨고 나서 쫙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깨는 모습을 안 보이긴 했지만은 후성의 예전 모습을 보면요. 여기서도 481선 맞고 밑으로 쭉 빠졌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요때 거는 2015년 거래요. 요때는 완전히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기서는 잘 지켜주고 그래서 이게 뭐 481선이나 241선을 깰 때도 있고 안 깰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주식은 융통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은 매도해야 돼. 지켜지지 않으면은 매도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공식화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가 깨져가지고 매도를 했다면은 이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가는 수익을 못 먹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121선에서 맞고 올라가는데 요건 또 241선이나 481선에 맞고 반등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예 잡지도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그때그때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막 완전히 공식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돌아와서 후성의 일봉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긴 밑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모양새를 보여줬고 오늘 장이 좋아지면서 5%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성을 매수를 한다면 여기 2년 이평에 맞춰가지고 매물 많은 곳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하긴 힘들 것 같고 요번에 한 2달간 급락하는 걸 경험해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비중을 크게 실는 것은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제 예상에는 지금 2주간 하락하면서 여기 파란 구름도 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매물이 많은데 지금 올라가다가 한번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N자 모양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전고점인 여기 14,000원에서 한번 고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무너졌을 때는 여기 한 8,4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에서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시장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아니라면 여기 밑으로는 잘 안 갈 것 같고요. 후성은 여름에 강했던 계절성을 띠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로 날아가는 것 외에 여름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저와 생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베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